경고. 귀공장은 갑작스러운 음향 효과나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인지는 잘 생각나진 않지만 경상남도인가? 무슨 산자락 중간 민박집으로 MT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냥 지리산 어느 곳이라는 것밖에는 생각나지 않네요. 도착해서 보니 민박이라기보다는 산 중간 오두막집이라고 해야 되나? 시끄럽게 놀아도 될 정도로 몇십 분을 올라가면 있는 그런 곳에 있었어요. 오랜만에 도심을 벗어나 맑은 공기 마시면서 MT가 그렇듯이 저희도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수다를 떨고 놀았습니다. 그렇게 다들 꽐라가 되어 쓰러져 가는데 친하게 지냈던 언니가 잠깐 바깥으로 나가서 뭘 좀 사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에? 이 시간에? 저는 길이 워낙 험난하고 시간도 자정이 다 되어 가는데 도저히 나갈 자신이 없어서 내일 가자고 했고요. 언니는 알았다고 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잠시 후 놀라면서 황급히 뛰쳐나오더라고요. 언니 왜 그래? 붙인 게 범벅이야. 언니는 도무지 찜찜해서 못 앉아있겠다며 간이 화장실이라도 쓰겠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이 참혹한 사태를 두고 볼 수 없어 화장실 청소를 하고 널브러진 사람들을 보는데 언니가 없는 겁니다. 제가 청소하고 정리한다고 시간이 꽤 걸렸는데 그럼 화장실을 충분히 갔다 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무리들 중에서도 한 사람이 비네요. 그럼 혹시 같이 갔나? 하고 저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남자애는 밖에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통화하고 있는 그 남자애에게 언니 못 봤냐고 물어봤어요. 솔직히 요즘 세상 정말 위험하잖아요. 술 취해서 길을 잃은 건 아닌지 어디 발을 헛디뎌서 굴러떨어진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간이 화장실로 갔습니다. 사실 간이 화장실이라고 해서 공원에 있는 한 칸짜리 그런 걸 생각했는데 의외로 제대로 지어진 칸이 7개 정도 되는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불은 하나도 안 켜져 있었고 스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는 절대 못 왔겠다. 가까이 가서 문을 하나하나 열었습니다. 다행히 폰에 후레쉬를 켜서 안을 비춰볼 수 있었어요. 저희들은 설마 이러면서 마지막 칸도 열어봤는데 그냥 모든 칸에 언니는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친구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고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몰라 화장실 안의 구멍을 손전등으로 비춰봤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문 밖에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칸을 보는데 갑자기 친구가 뛰어나옵니다. 왜 그래? 하고 물었는데 정말 놀란 얼굴로 아니 저기 무슨 흰 얼굴 같은 게 하나 있어. 그럼 혹시 언니가 화장실에 빠진 걸까? 이 친구는 뒷걸음질 치면서 화장실에서 점점 멀어지는데 저도 물론 무서웠지만 언니가 진짜 걱정됐거든요. 야, 내가 들어가서 볼게. 폰 줘봐. 아니야. 내가 볼게. 이러고 다시 칸으로 들어갔는데 이 친구도 놀란 게 진정이 안 됐는지 목소리가 계속 떨리더라고요. 불빛을 다시 비추는데 없어. 뭐라고? 저는 이 상황을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칸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얘가 야, 놀랬지? 사실 장난이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랄까요? 그 말이 전혀 안 믿어진다고나 할까요? 분명 아까 놀란 거랑 떨었던 게 진짜 같았거든요. 이미 영혼이 탈탈 털린 저. 그리고 이 친구는 저더러 좀 쉬고 있으라고 자기가 찾아보고 오겠다고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이 친구가 돌아왔는데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동틀 시간이 다 된 몇 시간 후 새벽에 언니가 울면서 어떤 할아버지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언니 어디 갔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산을 헤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급해서 일단 뛰어나왔거든 아까.
아무도 없으면 그냥 빨리 해결하려고 했는데 얘 밖에서 전화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간이 화장실로 뛰어갔다? 근데 일 다 치르고 보니까 갑자기 등 뒤부터 이상하게 한기가 드는 거야.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혹시 흰 얼굴 같은 거 못 봤어요, 누나? 너도 봤어? 제가 그때 오싹해하며 얘를 쳐다보니까 아니, 그때 네가 진짜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거짓말이라고 했어. 근데 안 믿었잖아. 하고 우물거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언니가 산속을 헤매는 동안 겪은 일이었습니다. 보니까 아래 웬 흰 얼굴 같은 게 날 보고 있더라. 뭔가 어린애처럼 생겼는데 너무 섬뜩하게 생긴 거야.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순간 바지도 제대로 못 추스리고 밖으로 도망갔어. 너무 무서워서 말도 안 나오고 진짜 놀랐어. 무서워서 아무 생각 없이 뛰쳐나오긴 했는데 내가 뛰다 보니까 길을 잃은 것 같더라고. 이상하게 아무리 돌아가도 화장실도 없고 불빛도 없고 우리 그 숙소도 없고 나 진짜 너무 다리 힘 풀려가지고 결국 주저앉았거든? 큰 바위 같은 거 있어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뭔가 질질 끄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발걸음 소리랑. 나는 누가 나를 찾으러 왔나? 반가워서 그냥 그 소리 들리는 대로 갔거든. 근데 또 이상한 거지.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는데 느낌이 웬 늙은 남자? 할아버지 같아. 발만 봐서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거적대기로 짠 포대기 같은 걸 끌고 오더라고. 보니까 그 위에 시체가 있었어. 아, 이 사람 대체 뭐지? 옷도 요즘 사람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이 앞만 보고 계속 걷는 거야. 손으로 그 거적대기를 끄는데 피범벅이 된 아기 시체 같은 게 그 위에 있었어. 나 진짜 소리 안 내면서 웃느냐고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언니는 너무 놀라서 계속 숨어 있었대요. 꽤 오랜 시간 지나고 보니까 정말 못 있겠더라. 무서워서 아래로 또 도망쳤지. 그 사람이 갔던 반대 방향으로. 근데 앞에서 이번에 무슨 웃음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야. 또 너무 무서우니까 덤불 같은데 뒤로 숨었어. 그리고 나서 살짝 보는데 어린애 3명이서 막 뛰어가는 거야, 웃으면서. 근데 그 웃음소리가 진짜 기분 나쁘거든. 불빛도 없는데 어린애들이 웃으면서 돌아다녀? 야, 이게 말이 돼? 걔네들 간지 한참 되고 난 뒤에 울면서 뛰쳐나갔지 또. 근데 이번엔 손전등을 들고 허름한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는 할아버지가 보이더라. 난 울면서 계속 그쪽으로 가려는데 길이 엇갈려 있었고 그쪽으로 가려면 계곡을 건너야 돼. 근데 조금 깊고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가까이 가지 못하겠어. 그래서 아저씨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 질렀는데 그 할아버지가 분명 날 봤거든? 근데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쓱 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더라. 그 계곡을 어떻게 가로질러 하는지도 모르겠어. 뭔가 그 이상한 사람들 본 게 진짜 무서워서 겨우겨우 따라갔거든? 그렇게 가보다 보니까 날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그 할아버지를 따라잡았어. 할아버지한테 저 좀 도와주세요. 할아버지가 정말 놀라시면서 나한테 말하는 거야. 나 너무 소름 끼쳐서 울 뻔했다. 자네 귀신 아니었어? 아까 본 게 내가 헛개 아니었나? 여기는 원래 귀신하고 헛것들이 많이 나와. 하시면서 산에서 무얼 만날 때는 그냥 헛것이겠거니 하고 못 본 척 넘어가는 게 좋아. 내가 이 산을 몇십 년을 다녔는데 살려달라고 발 아래서 엎드리는 귀신도 있었고 소리 지르면서 나한테 오는 귀신도 있었어. 아까 처자처럼 맞은편 강가에서 살려달라고 손을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거 내가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다 싶어갖고 그러려니 했는데 아유,
그 할아버지는 언니를 귀신으로 착각하고 그냥 무시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나 더 들려주셨는데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잘 기억나지도 않고 하지만 옛날에 대량 학살이 있었고 그 학살에서 도망친 몇몇 사람들이 결국 잡혀서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끝내 그들도 참혹하게 학살을 당했고 그래서 그곳은 한이 깊게 남아있는 땅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아무도 그 등지에서는 살지 않았고요. 귀신이나 요망한 것들이 자주 나와서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지만 워낙 땅에 깊게 남아있는 원한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고 합니다. 미스테리 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